네, 안녕하세요.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. 요번 컨텐츠에서는요, 그 승부 예측은 아니고, 요 부분을 한번, 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좀 확인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죠?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. 네, 요 말을 들은, 네, 우리 주인공이, 다시 이제 주장과 고릴라 주장과 함께 리바운드에 이제 매진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싹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제가 약간 요 세대입니다. 그래갖고 요 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었고, 그리고 정말 궁금했어요. 제가 요새 NBA 컨텐츠를 다루면서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그런 진짜 시합을 제압하는지, 네,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저도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리바운드를 제압하면 승리를 할까요? 네, 그래서 토니볼에서 지난 15년간 NBA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 승리에 대한 숫자, 시즌별 승리 숫자부터 뭐 득점, 실점, 리바운드, 수비 리바운드, 공격 리바운드, 어시스트, 턴오버, 블록, 스틸, 그리고 뭐 3점 슛 성공률에 뭐 EFF 수치까지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갖고서 이렇게 히트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우선 상관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. 예를 들어서 상관 분석이 이런 겁니다.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리바운드가 얼마만큼의 상관도가 있냐, 또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블록이 얼마 정도의 상관도가 있냐,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해 보는 통계 분석의 방법인데, 요게 0.7 이상이면은 되게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 뭐 7할 이상의 승률이라는 거라든지 뭐 7할 이상 뭐가 나온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. 네, NBA도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히트맵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복잡한데, 저희는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. 저희는 저 맨 위에 있는 승리에 대한 숫자와 스탯이 승리에 대한 숫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요것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맨 위에 것만 제가 따로 띄어갖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네, 상관계수가 7 이상이면은 강한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네, 보시면은 득점은 여기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숫자를 그래프, 이제 그래프화 한 거를 제가 뒷페이지에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, 네, 먼저 득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득점이 승리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0.09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되게 의외였어요. 저는 농구가 득점을 많이 하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되게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득점은 0.09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팀이 뭐 워싱턴 같은 팀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현대농구에서는 득점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, 뭐 이거는 또 아니더라고요. 그런데 실점은 좀 재밌습니다. 실점은 마이너스 5의 상관관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득점을 많이 하는 데는 승리에 꼭 큰 기여를 하진 않지만, 실점을 많이 하게 되면은, 네, 이 부분은 승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. 네,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기로 한 리바운드 부분인데요. 리바운드 부분은 0.11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가 0.13, 수비 리바운드는 마이너스 0.05. 어떻게 보면은, 그렇게까지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승리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여기 옆에 보시면은요, 어시스트의 그 상관관계가 조금 더 좋습니다. 그리고 턴오버 같은 케이스도 뭐 0. 마이너스 0.2로, 어떻게 보면은 턴오버를 덜 하는 게 리바운드보다는 더 수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의외로 블록슛이 0.24 정도로 좀 높은 편이었고요. 그리고 스틸은 뭐 리바운드랑 비슷합니다. 그리고 파울은 뭐 0.1이고요.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은 0.29 정도로 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. 그리고 3점은 3점 슛의 성공률은 0.07이고,
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의외였어요. 저는 사실은 그 NBA 선수나 국내 선수나 자유투를 놓치는 선수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되게 좀 기본적인 거라고, 물론 뭐 자유투보다도 더 많은 운동 능력으로 극복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자유투를 놓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, 자유투에 대한 성공률이 0.3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. 그리고 네, 요런 부분들, 뭐 2점 시도 성공, 3점 시도 성공, 뭐 득점, 실점,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 블로킹이라든지 블록슛이라든지 리바운드, 모든 것들을 다 지표화해서 갖고 온 EFF 수치라는 것이 0.48로 어떻게 보면 그 승리의 상관계수에 제가 분석한 스탯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EFF가 0.48로 제일 높은데요. EFF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실점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로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라는 그 공식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번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. 그리고 제가 요 부분을 갖고서 0.2가 이상인, 그러니까 리바운드 관련된 거는 다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고, 0.2 이상인 것들만 한번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이 득점과 승리의 상관관계인데요. 네, 이게 보면은 이제 승리 숫자, 각 시즌별 승리 숫자를 갖고서 이렇게 쭉 만들어 봤는데, 어,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상관관계, 강한 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직선,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냥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? 정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. 아니면은 요렇게 부채꼴 모양, 부채꼴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정비례해서 이제 그걸 어떤 모양이라고 하죠? 네,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은 다음에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게 좀 강한 상관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득점에 대한 상관관계는 그렇게 뭐 높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실점에 대한 상관관계는 역의 상관관계가 득점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리바운드에 대한 상관관계나 어시스트에 대한 상관관계는 그렇게까지 뭔가 정비례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리바운드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, 네, 공격 리바운드와 수비 리바운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수비 리바운드보다는요, 공격 리바운드가 조금 더 승리에 미치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, 이것도 0.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번에는 필드골과 자유투의 상관관계인데요. 네, 필드골 0.29 정도입니다.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상관관계인 것 같고요. 자유투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나마 좀 정비례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나오기는 하죠. 정비례하는 거에 이렇게 약간 정비례한 대각선의 위아래로 이렇게 점들이 포진해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가장 높았었던 EFF 상관관계는 네, 0.48 정도고요. 네, 요것도 좀 정비례하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결론입니다. 네, 저는 이 말이 되게 진리처럼 한 20년이 아니라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어왔었거든요.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승리를 가져온다라고. 그런데 통계 분석을 보니까요, 리바운드를 제압한다고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이렇게 우리 빨간 원숭이가 이제 두목 고릴라를 보고 구라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요 만화가 나온 지가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또 세월이 많이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오늘은 승부 예측 컨텐츠 대신에 이렇게 통계 분석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. 네, 제 분석과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